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때입니다. 오늘은 비혼의 경험에서 배우기 10장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에서는 이제 접촉장벽이 베타 스크린으로 대체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접촉장벽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혼이 임상을 하다 보니까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내담자의 어떤 것들, 무의식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정서를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해석을 해줬는데 전혀 이 해석을 못 알아듣고 내담자 안에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변화가 없고 기존에 있던 어떤 투사적 동일시 과정을 해석해주는 역전의 과정을 해석해주는 것하고 좀 더 다르다는 거, 그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정신증 환자들은 좀 더 다른 어떤 것들이 있구나, 조직이 기능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베타 스크린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베타 스크린은 정신증 내담자에게서 어떤 이 베타 스크린이 있는 정신증 내담자는 분석과에서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투사적 동일시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결이 다른 겁니다. 정서는 불러일으키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요구는 별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정서적 관념만, 정서적으로 뭔가 관여하는 것만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만 원하는 거지, 이거 해석되어지고 변형되어지는 것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는 독특한 베타 스크린이 있구나 하는 이 것들을 이제 비혼이 이제 발견을 하고요. 이제 이게 가만히 왜 이렇게 생겼나 보니까 이 접촉 장벽이 베타 스크린으로 대처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비혼이 그 이론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존에 알파 기능이 있죠. 알파 기능은 이제 잘 발달되어 나가다가 역전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퇴행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 알파 기능의 역전으로 역전이 되어서 이 알파 기능이 이제 대체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알파 기능 너무 중요하지요. 감각인상은 꿈사고와 무의식적인 깨어있는 생각하기에 사용되기 위해서 알파 요소로 변환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알파 기능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러면서 이제 접촉장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접촉장벽이 발달되지 못하면서 파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알파 기능의 역전에 의해서 접촉 장벽이 발달되지 못하고 파괴되어져 가니까 이런 감각 인상이 꿈 사고 같은 걸로 사고를 바뀔 수 있는 요소들로 변형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알파 기능의 역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게 이제 접촉 장벽과 접촉 장벽의 토대가 되는, 접촉 장벽을 만들어지는 꿈 사고, 이런 알파 요소들이 뭉쳐져서 조직화돼서 접촉 장벽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접촉 장벽의 토대가 되는 꿈사고와 무의식적인 깨어있는 생각하기는 알파 요소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접촉 장벽을 만들어지는데, 이 알파 요소는 베타 요소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모든 특성을 이 알파 기능의 역전에 의해서 알파 기능이 파괴되면서 이게 잃어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알파 요소와 베타 요소가 구별되어지게 하는 모든 특성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서 접촉 장벽이 무너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투사되어서 이 무너지고 이렇게 특성을 잃어버리는 이것들이 다시 투사되어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베타 스크린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촉 장벽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자, 이 알파 기능이 역전되면서 접촉 장벽을 해체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능이 발달되어져 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 어떤 요소들이 다시 해체되어져서 이거 투사되어져서 이 투사되어진 것들이 다시 베타 스크린을, 조직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좀 더 아주 무서운 특징을 가지고 있죠. 비혼이 그때 기괴한 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살인적인 초자가 같이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가혹한 초자도 아닙니다. 살인적인 초자가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기괴한 대상들이 그 속에, 그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무너져서 베타 요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베타 요소하고는 많은 측면에서 다르고 인성의 특성을 아직 갖지 않는 대상, 이런 가혹한 대상들, 기괴한 대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알파 기능의 역전과 기괴한 대상의 생성이 이제 모순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타 요소, 처음에 있는 베타 요소는 기괴한 대상과는 다른데, 자, 이 기괴한 대상이 베타 요소의 자아 및 초자의 흔적이 더해진 거, 살인적인 초자가 더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겁니다. 이 알파 기능의 역전은 알파 기능과 관련된 구조에 손상을 입혀버린다는 겁니다. 알파 기능이 다시 역전되어서 가면 알파 기능과 관련된 접촉 장벽, 이 구조를 갖다가 손상을 입혀버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던 것들이 다시 투사되어져서 살인적인 초자를 만남으로써 같이
어떤 기괴한 대상들을 만들면서 이 아주 무섭고 가혹하고 기괴한 살인적인 초자들 그것들을 만들면서 무의식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게 만들지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이제 접촉 장벽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게 해체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심리 내면은 더욱더 파괴되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요. 자, 기존의 알파 요소는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패턴, 후각적 패턴들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감각적인 정서 경험한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어내야 되지요. 그래서 표상하고 상징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패턴, 후각적 패턴 이런 것들로 한번 소화되어져야지 개념이 만들어지지요. 자, 그것은 꿈사고, 무의식적인 깨어있는 생각하기, 꿈, 접촉, 장벽, 기억에서 사용하기에 알맞는 거, 사고로 만들어 나가기에 알맞는 덩어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임상적으로 초저하 특징으로 가득 차 있는 기괴한 대상, 이거는 베타 요소에 상응하는 실현화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거는 베타 스크린을 만들어 버리죠. 자, 베타 요소는 그냥 감각 인상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각 인상 소화되지 않은 거죠. 감각 인상이 무섭고 고통스러우면 아주 괴로우면 그 공포스러운 것들만 인상만을 가지고 있고 사고로 전환되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자, 알파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알파 요소들을 잘 이렇게 응축시켜서 알파 요소를 변형시켜서 그 알파 요소들이 접촉 장벽을 만들어서 의식과 무의식을 이렇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 이렇게 구분시키는 그런 역할, 접촉 장벽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알파 기능이 역전이 되어져 버리면 발달되어 다시 퇴행되어져 버리면은 이것이 살인적인 초조하고 만나서 이 접촉 장벽을 해체시켜 버려요. 무너뜨려 버리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그 어떤 무의식 안에 내용들이 아주 기괴한 대상들로 가득 차게 만들면서 아주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것들로 우리 무의식이 차도록 만들어 버리지요. 자, 이런 그 베타 스크린의 기능들이 조직이 되어져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데, 자, 이 접촉 장벽이 하는 역할, 이 접촉 장벽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죠. 온전해져야 되죠. 이 접촉 장벽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죠. 현실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이런 현실 법칙의 지배를 받는데 이 접촉 장벽은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나가도록 우리 현실 법칙을 배워야 되는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접촉 장벽은 이 현실에서 입력한 정보들 그런 것들이 심리 내적 무의식에서 기원한 정서와 환상에 의해서 휩쓸리지 않도록 이 구별시켜준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서 내 현실을 이렇게 제대로 바라보고 파악하는 것들이 막 그냥 엉클어져 버리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져서 이 무의식에 있는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내 현실에서 파악하는 것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촉 장벽이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베타 스크린이 형성이 되어지면 이 접촉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의식의 것이 범람하죠. 그래서 이상한 환상과 망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접촉 장벽은 심리 내적 기원을 가진 정서가 현실적 견해에 의해서 압도되지 않도록 보존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현실에서 압도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게 하고 이것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접촉 장벽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튼튼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는데 알파 기능의 역전에 의해서 이게 망가뜨려져서 베타 스크린이 되어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병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게 접촉 장벽이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해서 현실에서 살 수 있도록 무의식의 것이 의식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의식의 것이 무의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서 이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구별시켜주는 의식과 무의식을 구별시켜주는 역할을 접촉 장벽이 해주면서 이제 우리 무의식은 보존되는 거지요. 또 더 좋은 기능은 알파 기능은 저장될 필요가 없는 알파 요소를 무의식에 보충해주면서 무의식의 내용을 바뀌어줄 수 있도록 해주지요. 자, 그렇지만 무의식은 수시로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저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이제 개인의 외부 현실 상황에 의해 대한 무의식의 역량이 정리된 사고의 부적절성이나 혼란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침투가 되어지지 않도록 저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접촉할 때 무의식의 것이 올라와서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의식이 있으면 의식이 함부로 이렇게 무의식으로 들어와서 침투를 저지시켜서 이게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역할
접촉 장벽이 그 역할을 구분시켜주는 그 역할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져 가는데 이제 알파 기능이 역전에 의해서 알파 기능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뭐 트라우마를 입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 알파 기능이 파괴되어져 버리면은 접촉 장벽이 해체되어지면서 이것들이 이제 이 베타 요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그 베타 요소들이 다시 투사되어져서 그 살인적인 초자 내용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기괴한 대상을 만나고 그거 막 베타 스크린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그 심리가 아주 혼탁스러운 상태로 병적인 상태로 굳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베타 요소는 우리가 잘 담아주면서 알파 요소로 바꾸어주면서 우리가 점점 사고가 기능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베타 스크린으로 딱 조직화되어져 버리면은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정신적 환자들이 그런 요소로 스크린화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다고 이제 그래서 이런 베타 스크린이라는 이론을 비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접촉 장벽이 해체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잘 발달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알파 기능이 잘 발달되어져 갈 수 있는 그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발달되어져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욘이 계속 뒷장 11장 12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차근차근 우리가 또 그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